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 휴가철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 꼭 알아둬야 될 뉴스 뒷얘기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휴가철 캠핑 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바베큐죠. 근데 이런 소비자들을 노리고 값싼 수입산 고기들 국산으로 소개 파는 정육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태안 안면도의 한 마트 내 정육점. 단속반이 삼겹살과 목살을 한 근씩 구매합니다. 국내산이죠? 원산지를 판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원산지 판별 신속 키트로 살펴보니 국산이라며 판매한 고기들 수입산으로 나옵니다. 결국 정육점으로 다시 들어가 직접 냉장고를 살펴보니 다 오스트리아산이라고 다 써있구만. 삼겹살은 미국산, 목살은 오스트리아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만 취급한다는 태안의 또 다른 정육점. 단속대원들이 현장을 들이닥쳐 냉장고 깊은 구석에 보관된 삼겹살을 꺼내 원산지를 물으니 대답이 달라집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자, 이거 국산이에요, 수입이에요?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건 수입이에요. 이날 태안과 보령 일대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7건 적발됐는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한 곳은 과태료를, 허위로 거짓 표시한 6곳에 대해선 형사 입건이 진행 중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엔 육류 소비가 늘고 특히나 최근 물가 상승과 겹치며 가격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입육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왜 이런 말 써붙인 정육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속이면 3대가 망한다. 예. 근데 웃으면서 봤는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뉴스를 보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원산지를 속인 사례가 꽤 많았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농산물 품질 관련에 적발된 업체만 모두 3,115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돼지고기와 소고기 위반 사례인데요. 네. 이 중에서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의 단속 수치고요. 요즘은 배달 어플로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이곳의 원산지 표시 문제도 요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농가농 관계자에 따르면은 여기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더 확인하기가 어렵고 보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원, 예. 줄여서 농관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태안과 보령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다시 코로나가 좀 요새 뭐 꿈틀거린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해제된 3년 만에 맞는 여름철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보령과 태안은 이번에 해저 터널도 연결되고 또 머드 축제도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리면서 많은 휴가철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우리가 펜션이나 캠핑장 같은 데 갈 때 고기를 사서 가기보다는 현장에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 이런 그렇죠. 거를 노린 이런 위반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 겁니다. 그 리포트를 보니까 시험 키트가 보이더라고요. 예. 이게 정육도 이 키트로 하는지 제가 처음 알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코로나 간이 키트 검사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거 하실 줄 아시면 요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 방식이 똑같아요. 이제 살코기를 조금 떼어가지고 그 시료에 담가서요. 네. 이제 그 시료액을 검사 키트에 한두 방울 떠군 다음에 이제 한 5분만 기다리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2줄로 나오게 되면은 국산, 이제 한 줄로 나타나면 이제 수입산인 겁니다. 네. 이게 지난해 농관원 측에서 이제 특허를 내서 개발한 제품인데 한국 돼지고기에만 있는 그 항체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아. 이제 기존에는 실험실로 보내야 돼서 한 4일 정도 걸렸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현장에서 5분이면 이제 검사가 가능해요. 이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현장에서 적발이 가능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서 소비자분께도 나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검사용으로만 이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시중에서 구하기는 쉽지는 않다. 예. 근데 이렇게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제 아까 사례도 보듯이 예.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단 현장에서 본 사례인데요. 일단 국산만 취급한다는 그런 정육점에 들어갔는데 그 냉장고 안에서 수입산 고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이 수입산 고기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고기는 일반 손님용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고기 가게에서 수입산을 요구해서 그 업체용으로 따로 빼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가게가 그걸 납품받기도 했고요. 네. 근데 단속이 사실 그렇게 허술하지 않은 게요. 이미 그곳에 갔다는 거는 증거를 확보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개인 신분으로 고기를 산 다음에 이제 그걸 검사해 보니까 국산으로 판 제품이 수입 제품이란 거를 이제 네. 녹취와 영상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자 이제 순순히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이제 시인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글쎄, 태안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니까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요새 뭐 국산 수입산 할 것 없이 돼지고기 가격이 워낙 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여전히 그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고 있거든요. 특히 삼겹살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선 잘 안 먹는 부위고 국내에서만 이렇게 비싸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그 가격 차이에 대한 그런 유혹들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해외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니까. 예. 근데 뭐 단속반이야 이렇게 키트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산인지 또 수입산인지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일단은 제일 먼저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 싶으면 의심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모양으로도 조금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농관원 홈페이지를 봐도 조금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네.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절단면이 매끄러운 게 네. 수입산이고 그에 반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게 국산입니다. 아, 네. 또 길이에서도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게요. 국산이 좀 더 길이가 길고 수입산이 네. 짧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해외에서는 사실 삼겹살을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삼겹살 부위만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이가 작은 경우가 많고 그에 반해서 국산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삼겹살 부위를 포함시켜서 자르다 보니까 그 길이가 기는 경우도 있고요. 길다는 거죠. 고기 예. 단면 그 그리고 길이가. 수입산 같은 경우는 냉동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절단면이 상대적으로 매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보시는 게 예. 또 소 등심인데요. 예, 예. 떡심을 보면 제일 좋습니다. 일단 국내산 같은 경우는 이 떡심이 노란색 빛을 띠는데 예, 예. 수입산 같은 경우는 들여오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떡심을 아예 떼어버리거나 아. 아니면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렇게 육즙들이 배어서 조금 붉은색 빛을 띠곤 합니다. 또 지방 색깔도 조금 다른 게 이제 국산 예, 예. 같은 경우는 유백색, 수입산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 조금 더 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마블링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특히 국산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 마블링을 또 중요시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국산 한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블링이 좀 더 발달되어 있고 수입산 같은 경우는 그 표면 같은 게 좀 거친 모습 볼 수 있는데 아, 근데 아무래도 이런 비교가 그래도 어렵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안심되는 그런 정육점 가는 게 좋잖아요. 농관원 측에서는 그 원산지 위반 업체를 홈페이지에 1년간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보시고 이곳을 피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원산지를 속인 업소들은 그럼 어떤 뭐 제재라든지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예, 먼저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원산지를 속이진 않았는데 일단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이제 거짓으로 표현하는 경우 있잖아요. 앞서 보였던 뭐 수입산을 뭐 국산으로 아니면 뭐 유구를 한우로 이렇게 속여 파는 경우인데 이때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바로 형사 입건이 돼가지고요. 네. 그 농관원에 걸린 건수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얼마나 팔았는지들을 이제 조사받게 돼요. 뭐 이제 장부라던가 판매한 영수증, 납품처 등 전방위를 조사해가지고 이 자료를 검찰로 넘기게 되는데 이때 7년 이하의 징역 또 1억 이하의 벌금 받게 되고 상습 위반자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처벌 정도가 좀 센 편입니다. 아, 원산지 잘못 이렇게 가게에서 속이면은 큰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예. 근데 이제 단속을 나갈 때 무엇보다도 이 단속 정보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고도의 심리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동행 취재 나가는데도 그 기밀이 무척 중요했었었는데요. 예, 예. 일반적으로 원산지 위반 업체가 모든 소비자에게 속여 파는 게 아닙니다. 어느 손님에게는 속여 팔고요.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팔기도 아. 합니다. 이게 위반 업주들도 항상 네. 판매를 하면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특히나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는 명절이나 휴가철 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좀 더 조심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단속원들도 그 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막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부인 척
아니면 회사에서 뭐 회식을 하는 척, 네. 뭐 여행 가는 척, 다양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그 증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 각종 뭐 첩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업주들이 하는 심리전은 통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뭐 눈치 보고 속일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파는 게 옳은 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기 사러 갈 때 김철진 기자랑 같이 가면은 한우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공부해서 네. 하는 편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